안녕하세요. 91세 현직 의사 김응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저 역시 한때는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합니다. 60대 초반,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뻣뻣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시큰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지니 몸 전체가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되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고 과연 오늘은 무릎이 버텨줄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건강을 이야기하는 제 자신조차도 통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을 깨우는 일련의 루틴을 정립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저는 점점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임상 경험과 수많은 의학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이 루틴은 단순한 생활 습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걷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관절입니다. 통증 하나로 외출을 망설이게 되고 누군가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며 계단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좋아하던 산책도 손주와의 놀이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일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본 무릎 건강을 위한 아침 루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깨우는 스트레칭입니다.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았던 관절은 아침이 되면 굳어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액은 체온이 낮은 아침에는 점성이 높아져 젤리 상태로 변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모닝 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연골과 관절막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70세 강영철 씨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양말을 신으려 몸을 숙이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한 발 내딛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강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3분만 투자해보세요. 이불 안에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펴고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접었다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안의 윤활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한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침 스트레칭을 하면 무릎이 덜 아파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관절 안의 윤활을 촉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절 주변 조직이 경직되기 쉽기 때문에 아침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작은 시간 투자로 하루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무릎 통증을 겪는 많은 분들은 무릎이 차가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무릎 부위의 체온이 낮아지면 혈류량이 줄고 조직이 경직되며 염증 반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65세 박정희 씨는 무릎이 시려서 잠도 설치고 아침에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뼛속까지 느껴지는데 무엇을 해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찜질을 권했습니다. 전기 찜질기나 데운 수건으로 무릎을 15에서 20분간 감싸주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혹은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찜질을 해보세요. 온열 자극은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고 관절 내부의 윤활을 돕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찜질을 하고 나면 무릎이 부드러워요. 움직이는 게 훨씬 수월하고 밤에도 잠을 더 잘 자게 됐어요. 온찜질은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관절 내부의 염증 완화와 근육 이완, 통증 감소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아침에 적용하면 하루 활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릎 근육을 깨우는 근력 운동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지 관절의 문제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감싸고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그 하중이 고스란히 관절로 전달되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근육은 관절의 보호대입니다. 72세 이춘수 씨는 무릎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자체보다 허벅지 근육의 약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근육이 원인일 줄은 몰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직거상 운동. 둘째, 벽에 기대어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미니 스쿼트. 셋째, 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리지 운동.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리에 힘이 생긴 느낌이에요. 계단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고 붓기도 덜해졌습니다.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통증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무릎 건강을 돕는 식이요법입니다.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의해 악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으면 약부터 찾지만 식단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치료 수단입니다. 60대 송미정 씨는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니 채소 섭취가 적고 고염식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항염식품 위주의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강황차 한 잔을 드시고 식사에는 연어, 견과류, 생강, 마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을 넣어보세요. 2달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약을 덜 먹어도 되니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무릎도 덜 붓고 아프지 않아요. 이처럼 항염식단은 염증을 낮추고 관절 회복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이요법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전략입니다. 5번째는 바른 걷기 습관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걷기를 피하려 합니다. 걸으면 더 아프니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걷기는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 바르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관절 안의 윤활액 순환도 줄어들며 더 큰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7세 김윤호 씨는 늘 무릎이 아파서 가까운 거리도 차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걷는 게 겁나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호 씨,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안 걷는 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유연성도 줄어들거든요. 대신 짧은 거리부터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에게는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감 있는 신발을 착용할 것. 둘째, 시선을 정면으로 보폭은 약간 좁게 유지하며 천천히 걸을 것. 셋째, 걸음의 리듬은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으로 체중을 이동할 것. 그리고 넷째, 5분 걷기 후에는 1분간 다리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주 뒤 김윤호 씨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10분씩 걸으니까 무릎도 덜 아프고 몸 전체가 가벼워요. 예전처럼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는 이제 마트나 공원까지도 걸어서 다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른 걷기 습관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무릎 재활의 기본입니다. 근육을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단 10분, 무리 없이 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걸으며 기분 전환도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통증 인지도 낮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6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온전히 지탱하는 관절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부담을 더 받게 되는 셈이죠. 단기간 체중이 늘거나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무릎 통증이 빠르게 악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63세 이은영 씨는 무릎이 아파서 다이어트는 어려워요. 운동을 못하니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운동보다는 식사 조절을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은영 씨, 지금은 음식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염분과 당분은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몸무게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간단한 앉아서 하는 운동도 병행해 볼 수 있어요. 그녀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방식으로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물을 자주 마셔 식욕을 조절하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쓰는 대신 실내 자전거를 10분씩 타기 시작했죠. 한 달 후 그녀는 체중이 3kg 줄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덜 붓고 덜 아파요.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체중 관리가 무릎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면 통증은 물론 장기적인 관절 손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중 감량은 혈압, 혈당, 심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므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반복된 생활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은 연골을 압박하고 관절을 변형시키는 주범입니다. 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도 혈류를 방해하고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세 조경자 씨는 어릴 때부터 양반다리가 편해서 지금도 자주 그 자세로 앉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익숙한 자세라 무릎에 안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젠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과 엉덩이가 평행을 이루게 하고 다리를 꼬지 마시고 오래 앉아있을 땐 중간에 일어나서 다리를 풀어주세요. 그녀는 의자에 앉는 습관을 바꾸고 TV 볼 때마다 10분마다 다리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무릎이 확실히 편해졌어요. 특히 외출 시에도 대중교통에서 오래 서 있지 않고 중간중간 무릎을 펴주는 습관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작은 자세 하나가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유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 속 무릎 사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 곧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의자 생활을 할 때도 너무 푹신한 소파보다는 무릎 각도가 90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의자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 단 5분만 실천해 보세요. 그 5분이 내일을 바꾸고 일상을 되돌리며 다시 걷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사소한 행동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5분을 실천하며 91세의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를 돌보고 가족과 산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제가 직접 만든 루틴 덕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게나마 무릎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